여기 평범한 회사원인 주인공 프레드릭. 출근길 트래픽잼을 피해 외딴 거리로 들어섭니다.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 잠깐 멈춰선 그의 차로 불황자 한 명이 뭔가를 중얼거리며 다가오고, 그의 눈엔 갑자기 기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겪은 일로 혼란스럽던 프레드는 자신이 본 잔상을 그리다 문득 고교 앨범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환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녀의 이름은 신디, 바로 프레드의 고교 시절 동창이었죠. 회사에서도 줄곧 그녀의 흔적을 찾다가 결국 고교 은사를 찾아갑니다. And yes, I do remember Cindy Williams due to her troubles, you know, attendance and whatnot. 그리고 기억에서 잊었던 한 약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Horrible stuff called Mercury. Lost a couple of students to it, if I remember. 학창 시절 교내에서 떠돌던 마약 이름이 머큐리였던 것이었죠. 같은 학교 출신인 아내에게 그날 일을 얘기하는 프레드. 욕실 타일을 고르려 하는데 다시 잔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프레드의 얼굴을 매만지는 누군가. 기억 속 동창인 신디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기억.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분별하게 적힌 시간과 요일들. 그리고 문틈 사이로는 또 다른 동창인 세바스찬이 보입니다. 프레드를 쳐다보며 지나간 저 아이는 대체 누굴까? 잔영에서 깬 프레드. 불안한 마음에 CCTV를 확인하고 이내 직접 로비로 내려갑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던 찰나, 그 불황자, 아니 프레드가 본 그 학생과 끔찍한 환영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대체 그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날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방문한 곳에서 동창인 세바스찬과의 옛 사진을 보게 되고 하나씩 기억을 떠올립니다. 학창시절 얼떨결에 약을 맡아 의심을 피하게 도와준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그런 그와 13년 만에 다시 만난 프레드. 이어 신디의 근황을 묻지만 I couldn't remember what happened the next day. You think I'm gonna remember that shit now? First time you tried Merc. You remember that? Yeah. How can I forget? 대신 처음으로 약을 접한 기억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날 처음 만난 신디와 또 다른 친구 안드레. 약을 숨긴 대가로 알약 하나를 받는 프레드. 괜한 옷에 대뜸 약을 삼키고는 이어 사람과 사물이 분열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에 취해 쓰러진 두 사람과 달리 멀쩡해 보이는 신디. 약은 탐색 때문이란 이해하기 힘든 얘기와 함께
따라오던지 선택하라는 그녀. 뒤따라간 곳에선 또 다른 시공간을 경험합니다. 이건 꿈이었을까요? 얼마 후 세바스찬과 함께 친구 안드레를 만나고 똑같이 신디의 근황을 묻지만 안드레도 그녀의 기억은 없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안드레. 이젠 기억을 보는 것인지 시공간을 이동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어쨌든 친구들과 놀러간 한 클럽에서 평소 짝사랑하던 그녀와 가까워지고 신디는 현재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세바스찬은 순도 100%의 머큐리를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다시 정신을 깨고 보니 여긴 현실 세계의 사무실. 얼빠진 프레드에게 상사의 짧은 정신교육이 끝날 무렵 걸려온 세바스찬의 전화. Right before final exams. Those weird fuckers I used to grab off of told us we could get uncut Merc. Are you sure Cindy came with us? 모두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1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그날 친구들과 함께 노숙자 건물을 방문했고 순도 100%의 머큐리를 삼키게 됩니다. 이때 급히 화장실로 와 약을 먹지 말라는 안드레.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실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마침내 신디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현실과 과거가 공존하는 것처럼 공간의 붕괴가 일어나고 신디는 자신이 1000개 이상의 현실에 존재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건넵니다. 다시 강렬한 발작과 함께 현실로 돌아와 약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과거에서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난 현실은 일생일대의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날이었고 10여 년 전 자신은 중요한 기말고사를 치르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간 붕괴의 혼란 때문인지 과도한 압박감을 받는 양쪽 세계의 프레드. 결국 모두 이성을 잃은 채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발표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온 프레드.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제 두 세계의 프레드는 마지막으로 머큐리를 했던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교통 위반으로 붙은 경찰의 추격도 무시한 채 도착한 그 건물. 과연 두 공간의 프레드가 마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플래시백입니다. 6월 10일 몇 시간 뒤면 개봉하는 영화 플래시백은 2020년 시체스에서 노미네이트된 영화로 테넷이나 나비효과와 같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존 윅, 그것,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의 제작진이 참여해 감각적인 연출을 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플래시백에서 나오는 강력한 약 머큐리는 주인공 프레드가 신생아 때부터 10대, 20, 30대를 거쳐 노년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로 나중에 프레드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설정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가모토의 눈으로 수많은 미래를 미리 경험하고 오는 것과 유사하죠. 개연성이나 인과관계에 익숙한 분은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리하듯 영화를 풀다 보니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다중우주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다중우주론 또는 멀티버스란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개의 우주가 무한하게 존재하는 가설로 어벤져스가 인피니티 잼을 구하러 여러 세계를 이동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영화 속 신디 혹은 그 밖의 많은 대사들이 다중우주론 세계관이 배경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 세계관의 근거로 제가 추측하는 미장센들도 여럿 있었는데 영화에서 시공간의 매개물로 쓰인 머큐리, 뜻은 태양계 행성인 수성, 그리고 주인공 프레드가 입은 셔츠 뒷면의 세터는 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때 봤을 것으로 추측되는 모빌의 형태도 마치 항성의 배열처럼 보이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마치 양자 알고리즘처럼 보입니다. 국내에선 메이즈러너로 팬덤을 확보한 딜런 오브라이언의 연기는 그동안 액션에만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백이란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영화의 연출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마약 쪽에선 재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일 혹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마약을 복용했을 때의 경험이 재현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감독은 어쨌든 마약의 위험성도 알리기 위해 영화 내에 스탑, 롱웨이 등의 경고 문구를 암시하기도 하죠. 딜런 오브라이언의 명연기나 시공간 소재를 좋아하는 분들은 오는 10일 바로 내일 개봉하는 영화 플래시백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얼룩놈이었습니다.